세상에는 수많은 향기가 있지만 사람의 향기만큼 오래 남는 향기가 있을까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 또 이야기를 많이 품고 계신 특별한 분들을 함께하는 시간 사람의 향기 코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문화재와 전통을 재미있게 들어보고 있는 시간 만남 가져보고 있습니다. 대전 시립박물관장을 역임하시고 역사학자로 활동하고 계신 류용환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공직기간 경험한 문화재에 관한 뒷이야기 참 재미나게 들어서 네.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네. 네. 오늘은 마침 또 설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설에 관련한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 이번 주까지 나와주십사 했어요. 네, 네. 네, 기회 되면 또 설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미리 점쳐봅니다. 네. 먼저 이 설 이야기 하게 되는 이유는 한 해의 시작이니 첫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마음가짐 이런 게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이라는 말에 유래가 있나요? 네. 설, 네. 순 우리말이죠. 예. 순우리말. 설은 시간적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의 첫날입니다. 네. 네, 한 해에 그리고 최초 명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 설날을 한자어로는 원일 또는 원정 그리고 원신, 원조, 정조 네. 또는 세수, 세초, 연두, 연수, 연시 이렇게 부릅니다. 참 설이라는 말 단어 하나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우리말하고 너무 다릅니다. 네. 네. 이 글자들은 전부 하나의 한 해의 첫날이라는 뜻이고요. 네. 또 다른 좀 어려운 한자로는 신일 또는 신일. 달도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 달도라는 거는 슬플 달 근심할 도 해가지고 네. 금방 말씀드린 신일 또는 달도라는 그 한자어는 근심하고 조심하라는 네. 조심하는 날이라 이런 뜻입니다. 새해 첫날을 예. 좀 조신하게 보내라. 이제 그런 그 뜻이네요. 설이란 용어를 또 이제 나이를 헤아려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해가 바뀌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그 맞이하는 첫날인 그 설을 셀 때마다 우리가 네. 한 살씩 더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을 한 번 세면은 1년이고 두 번 세면은 2년이 되는 이치 따라서 네. 사람 나이도 한 살씩 더 늘어난다. 결국 설이 사람의 나이를 헤아리는 단위로 정착해서 네. 오늘날의 그 살로 이게 바뀌게 된 것이라고 나이를 합니다. 얘기하는 살이요. 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설이 새해 첫 달의 첫날. 그래서 아직은 그 낯설기 때문에 우리가 설다. 네. 우리가 그 똑같은 것도 서른떡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익숙하지 않은 상태 낯설다. 네. 혹은 살살 피하며 아낀다라는 뜻의 살이다. 몸살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서럽다. 이러한 데에서 이 설이 유래했다라는 네. 주장도 있습니다. 참 신선합니다. 낯선 것도 설에서 유래된 그런 말이라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우리 민족 설 언제부터 명절이라고 여겨왔나요? 설에 대한 그 최초의 그 기록은 아쉽게도 우리 기록보다 중국에서 먼저 나옵니다. 네. 7세기경 중국의 역사서인 수서하고 당서에 그 신라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네. 매년 정월 원단에 서로 경하하며 왕이 연희를 베풀고 여러 손님과 관원들을 모인다. 네. 이날 1월신을 배려한다.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네. 이 기록을 통해서 국가 형태의 설날 관습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측 문헌으로는 그 유명한 삼국유사 네. 기편에 사금갑조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신라 21대 그 소지왕이 이 무렵에 궁중에서 궁주하고 스님이 네. 간통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을 쏘아 죽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후 해마다 정초에 첫 번째 돌아오는 돼지날 네. 이날을 상해일이라고 하고 첫 번째 돌아오는 그 쥐날을 상자 그리고 첫 번째 말이날을 상우일이라고 하는데 네. 이 날들에 만사를 꺼려 근신하였다 해서 앞서 말씀드린 달도라라는 명칭이 여기 나오고요. 네. 이날 근신과
그 풍속하는 것이 근신하는 풍속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혹시 그 까치까치 설날은 하는 그 네. 까치 설날 유래를 아세요? 아니 들려주셔야죠. 예, 동요 동화 작가로 유명한 그 네. 반달을 작사 작곡한 윤구경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그 1924년에 작곡한 설날이라는 그 노랫말에 네. 이 까치까치 설날이 나오거든요. 네. 그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네. 그 가운데 하나로 방금 말씀드린 삼국유사 설화가 배경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즉 소지왕이 네. 까치와 쥐, 돼지, 용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네. 쥐하고 돼지하고 용은 그 십이지 자축인묘하는 십이지에 들어가는 동물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았는데 네. 까치는 거기에 들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설 전날을 까치 설날로 네. 까치의 날로 정해서 까치설을 만들었다라는 네. 이야기가 구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래는 불러봤지만 참 그런 유래는 몰랐습니다. 네. 네. 참 듣고 보니까 이 설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하고 역사도 있고 유서가 깊네요. 네네.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요. 동지는 또 작은 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어떤 유래가 있겠죠? 네, 작은 설 한자말로 하면 아세입니다. 아세. 버그마자. 네. 예, 곧 작은 설이라 이렇게 불리는데 네. 동지는 24절기 가운데 전통 명절의 하나입니다. 네. 설날 떡국 한 그릇 먹으면은 나이 한 살 먹는다 하듯 네. 동짓날 팥죽 한 그릇 먹으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네. 작은 설로 여기는 까닭은 중국의 그 후한 시대에 네. 동지를 세수 그 새해 첫날로 삼았다는 데에서 근거합니다. 네. 사실상 그 24절기는 동지를 영으로 하고 네. 그 첫 번째 절기를 소환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봄에 첫 번째 돌아오는 입춘이 아니고 그런 줄 소환이 알았어요. 24절기의 첫 번째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대한, 네. 세 번째 절기가 이제 입춘이 됩니다. 네. 동지 순서가 영인 까닭은 역계산의 출발을 동지에 두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흔히 12띠로 이어지는 12지를 말할 때 첫 달을 우리가 자월이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합니다. 아. 참 자월이 그 정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음력 동지달을 네. 그 우리가 첫 달로 삼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섣달이라고 하는 거는 추월이고 그리고 정월은 인월 네. 그리고 2월은 묘월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부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1월, 2월, 3월이 아니고 네. 네. 12지에 맞춰가지고 네. 영인 첫 번째고. 네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한때는 뭐 설을 구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입에 그렇게 붙은 분들도 계세요. 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구정이라는 말씀을 좀 쓰고 아직도 쓰고 있는데 네. 근대 국가들어 우리나라가 그 음력설 방금 말씀드린 구정 네. 그리고 양력설 신정 네. 이 두 개의 설을 두어서 이른바 이중과세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음력설은 전통적인 명절 곧 설을 의미하죠. 네. 양력설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력을 사용인 그 태양력에 의한 설이고요. 네. 그러니 전통적인 그 명절은 설날이고 네. 구정이라는 용어 자체는 부적절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설날은 그 추석과 함께 전후해서 3일간 우리가 연휴로 삼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그 구정으로 일컬었던 그 설날이 지금과 같이 본 이름을 찾기까지는 네. 우리 민족의 순환의 역사와 나란히 할 만큼 그 진통이 컸습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양력설 이렇게 붙인 신정은 언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정신정 말을 했나요? 예. 1896년 1월 1일 우리나라가 이제 태양열을 정식으로 수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통 명절인 설날은 이어졌지만은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순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일본은 우리나라 그 전통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서 설날과 같은 세시 명절을 억압을 합니다. 네. 당시 외경 일본 순사들이죠. 네. 이들은 우리 명절 무렵이면은 떡방앗간을 억지 폐쇄하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나온 어린이들한테는
그 먹물을 뿌려가지고 네. 옷을 더럽혔습니다. 참 못된 짓 네. 했어요. 반면에 이제 일본의 그 명절이라든지 네. 그 행사 의식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강요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본 명절인 천장절, 천황 생일이거든요. 네. 또는 명치절, 기원절 이러한 그 일본의 국경일을 정해서 갖가지 행사에 한국 사람들의 참가를 강요했고 네. 또 신정에는 시메나와라 해가지고 그 줄을 그 새끼로 꼰 줄에다가 귤을 꿰어서 대문에다 걸게 하고 또 네. 단오절은 고인오볼이라 해가지고 네. 헝겊으로 만든 잉어를 풍선처럼 띄우게 하는 그러한 풍습을 강요를 했습니다. 네. 이처럼 일제 강점기 일본 사람들의 방식을 방식대로 양력 과세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강요했던 거죠. 네. 광복 후에도 계속 이러한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전통인 설날과 네. 양력 그 1월 1일인 신정을 네. 명절로 여기는 소위 이중과세 풍속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이중과세 낭비성을 들어서 금했습니다. 네. 또 산업화 시대에 와서는 낭비성과 아울러서 외국과의 무역 통상 관계를 들어서 신정을 권장합니다. 네. 즉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설인 구정 때는 외국도 일을 하니까 우리는 네. 그때 일을 해야 된다. 신정을 외국이 쉬니까 우리도 신정을 쉬어야 된다 하는 논리들을 들어서 신정을 권장했고 네. 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그 신정 때 쉬고 구정 때는 좀 그 설의 명절의 좀 퇴색된 그러한 그랬죠. 그 상황이 네. 연출이 됐던 거죠. 사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인위적으로 바꾸는 그게 쉽지 않은 거고 네. 바뀌라고 해도 바뀌는 게 아닌데 말이죠. 네. 네. 그럼 지금과 같이 설이란 이름을 되찾게 된 건 언제인가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랫동안 그 공휴일 또는 비공휴일 문제로 네. 여러 차례 그 오락가락했던 우리 설날의 그 풍습이 네. 1985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정이 됩니다. 네. 이때는 그 하루만 국가적 공휴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네. 사실상 그 민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풍습 자체인데 민속의 날이라 이렇게 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 어폐가 있고 그랬죠. 상당히 어색하고 네. 궁색했던 거죠. 네. 이러다가 1989년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본명 설날을 찾게 됐습니다. 네. 이 무렵에 그 각종 언론에서는 7, 80년 만에 설날을 되찾았다면서 떠들썩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네. 한때 그 신정도 3일간 연휴로 하다 다시 2일로 하고 네. 그러다가 1999년 1월 1일부터 하루로 축소됐습니다. 네.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반면 3일 연휴인 그 설날에 대한 인식이 이제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연도는 잘 몰라도 이런 상황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 네. 네. 새해 첫날이니만큼 설날의 세시 풍속도 좀 다양했잖아요. 네. 네, 이참에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날을 비롯한 각 그 세시 명절에 행해지는 세시 풍속은요. 네. 대체로 소망을 기원하는 의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네. 기원의 대상은 신과 같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설은 한 해의 시작이니만큼 무언가 초월적인 힘의 기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세시 풍속은 농사를 중심축에 놓고 행해지던 것이 대부분이라 네. 우리가 농경의례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세시 풍속이 풍농 기원과 예측 그리고 풍흉을 점치는 점세, 네. 농공과 그 풍농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됩니다. 네. 그리고 후대에 이르러는 어업과도 관련되죠. 네. 그러나 이제 산업 사회가 되면서 농사가 약화되고 그에 따라서 농경 의례적인 성격이 희박하게집니다. 네. 아직도 남아 있는 그 대표적인 풍속으로는 조상에 대한 차례와 성묘 네. 그리고 세찬과 설빔 네. 그리고 집안의 평안을 위한 안택국과 놀이로는 널뛰기, 연날리기, 윷놀이 네. 그리고 승경도 놀이 이러한 다양한 놀이들이 그 설의 세시 풍속이었습니다. 네.
널뛰기 조금 어려워졌고 연날리기는 좀 수시로 네. 하는 것 같고 윷놀이가 가정 안에서 하기 참 좋은 그런 놀이 같아요. 그렇죠. 윷놀이하고 비슷한 승경도 놀이까지 해서 네. 두 가지 놀이는 뭐 네. 일기하고 관계없이 제가 방앗놀이로 인기를 매우 끌었습니다. 네, 승경도 놀이는 많이 안 해봐서 제가 치질 않았네요. 이번 설에는 승경도 놀이를 좀 찾아보고 예. 해봤습니다. 옛날 네. 관직놀이거든요. 네. 말판이 옛날 그 관직 이름이 써져 네. 있어서 네. 말단 관직에서부터 영의정까지 계속 네. 말을 움직이는 놀이인데 네. 잘못 놓으면은 사약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그 네. 옛날 그 사대부 가문에서 네. 남자들한테 입신양명을 위해서 관직의 세계를 네. 이해하게끔 만들어진 놀이이고 관직 생활을 잘 해서 네. 무사하게 무탈하게 봉직 생활을 하라라는 뜻에서 그러한 네. 놀이가 있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면 사약까지 받게 됩니다. 사대부의 그 가문에서 좀 많이 했겠군요. 네. 참 지금 보기 어렵지만 특이한 그런 어떤 놀이라는 것도 불러올만 합니다. 그죠? 네네. 놀이니까요. 네. 또 조금 더 듣기 어려웠던 풍습까지 듣고 싶은데요. 네. 네. 아마 지금은 거의 기억하는 분들이 없고 네. 매우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좀 아실 것 같은데 네. 야광기 쫓기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네. 야광기 밤야자에 빛광자 네. 그리고 귀신기자거든요. 네. 섣달 금음날 밤부터 설날 새벽 사이에 네. 이 야광기라는 귀신이 와서 잠자는 아이의 신발을 신어보고 네. 자기 발에 맞으면은 신고 갑니다. 그래서 신발을 잃은 아이는 그 해에 네. 재수가 없다 이렇게 여겼어요. 아, 따라서 네. 지역에서는 그 정월 대보름에 이런 세시를 행하고 또는 네. 16셋날을 귀신이 날이라 해서 네. 이날 밤에 신발을 감추거나 또는 엎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신발을 안 잊어버리려고. 네. 또 귀신을 쫓는 방법으로는 채나 네. 키를 갖다가 기둥에다 매달아 놨습니다. 이 야광기라는 게 네. 그 구멍을 상당히 좋아했대요. 네. 그래서 채나 키를 매달아 놓게 되면은 채나 키에 있는 그 구멍이 있지 네, 않습니까? 숭숭 뚫려 있죠. 예, 무수하게 많죠. 네. 그래서 밤새도록 그걸 샌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서부터 잘못 센 것 같으니까 또 처음부터 세고 네. 하다 보면 밤을 꼴딱 새가지고 네. 날이 밝으면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발을 잃어버리지 않고 네. 훔쳐가지 못하고 야광기를 무리칠 수 있어서 그렇게 키를 매다르는 네. 그 야광기를 쫓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정신없게 만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런 그 뭔가 이 구멍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가 뭔가 좀 쫓아내는 게 뭐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 귀신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의인화를 했기 때문에 네. 사람한테도 매우 힘들겠지만은 네. 그 고추 같은 거를 태워가지고 그 매운 연기를 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또 목화씨도 매운 연기가 난다는데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연기로서 야광기를 쫓으려고 네. 밤새도록 네. 그 연기를 피우는 그러한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렇게 뭔가 좀 집안에 있는 그런 나쁜 기운들, 이런 거를 좀 몰아내려고. 상기해서 몰아내게 하는 네. 그런 걸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또 조상님들이 굉장히 그런 걸 통해서 지혜로우시잖아요. 생활의 달인들. 뭐 아무튼 뭐 설 네. 새해 첫날이니만큼 네. 가족 모두 네. 그 한 해의 안녕과 그 뭐 건강. 생산의 풍요를 네. 기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그 첫날 한 해를 근신하면서 모쪼록 네. 보내라는 뜻의 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풍습이 함께 네. 했던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아주 더 길게 가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오늘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설을 앞두고 새롭게 짚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이 역사학자로서 앞으로 하실 일 많이 설계하셨다고요? 예,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언뜻 드렸는데요. 네.
제 이제 고향을 좀 자주 내려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그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아. 활용하는 사업에 네. 조금이라도 좀 기여를 했으면 싶어서 네. 그 가운데 제 고향이 이제 논산 연무대라는 곳인데 네. 그곳이 이제 그 전라도 여산이라는 곳하고 접경 지역이거든요. 네. 그곳에 이제 예전 전라도 관찰사들이 음. 그 내려갈 때 거기부터 호남 땅이기 때문에 네. 전임 관찰사가 거기에 마중을 나와 있고 아. 신임 관찰사가 거기에서 서로 만나서 네. 임무를 인수인계했던 황하정이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황하정. 예, 지금은 비석만 남아 있는데 네.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그 문경에 황하정과 같은 정자가 복원이 돼 있는데 네. 우리 연무에는 그 훌륭하고 의미 있는 그 유적이 네. 남아 있지가 않고 네. 비석만 하나 겨우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 복원하는 운동을 좀 펼치고 네. 그리고 이웃에 있는 강경의 근대문화유산을 네. 좀 활용하고 네. 시민들한테 알리는 일에 좀 네. 더 관심을 갖고 뜻있는 분들하고 함께 해볼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하니까 되게 반가운데요. 제 네. 뒤에 포스터 보이시죠? 네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강경에서 정말 예수님으로 얘기하면 갈릴레아 지방처럼 사목하셨던 곳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바로 옆에 그 나바이 성당이 있는 곳이죠. 네. 특집 드라마 준비하고 있어서 네네. 오는 22일부터 시작을 해요. 네, 오늘 그 중앙지 동아일보에 나온 걸 기사를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그런 그 고증이라든지 또 잊혀졌던 그런 역사 사실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설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기 새해 복 바랍니다.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람의 향기 전 대전 시립박물관장이시죠. 역사학자이신 류용환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